파친고 매주 금요일 한 편씩 공개되어지고 있는데요. 6회에서는 효자였던 노아가 갑자기 고구마를 먹이는 바람에 선자의 고민이 늘었고 한수의 대치동 뺨치는 학구열에 깜짝 놀랬죠.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도 늘 사랑받는 선자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일본 아저씨와의 만남에서 선자의 소녀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비상광의 드라마 파친코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젊은 선자는 열심히 국수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선자. 노아의 입시 결과 전날이라 온 가족이 모두 긴장 상태이죠. 그 시각 창호는 누군가의 연설을 듣고 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분노해야 한다며 온 마을이 말살되고 있는 마당에 미반역자들에게 놀아나서 이 사건이 터진 거라며 조국을 위해 싸우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주 4.3 사건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광복 이후 국내외 외부 세력이 모두 빠져나가 통일국가를 이룩할 줄 알았던 기대가 있던 시기.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군경들이 이제는 미정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합니다. 따라서 1947년 3월 1일 제주도민들은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외국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통일국가를 세우자라고 주장하며 3.1절 기념집회를 열게 되죠. 집회를 마치고 흩어지는 상황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기마경찰의 말에 채여 넘어졌고 이에 항의하는 제주도민 6명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고 8명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통일국가, 독립국가에 대한 열망이 컸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돈이라면 뭐든지 했던 한수. 필로폰까지 만지고 있는데요. 창호는 이런 암시장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생긴 것일까요? 과거에도 힘들었던 현실이 미국이 철수해도 여전히 개 같을 것 같다는 창호. 하지만 한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전히 창호를 붙잡고 놓지 않죠. 오히려 한수가 창호를 개처럼 부려먹기만 하는 것 같네요. 미래로 와서 솔로몬은 요시이 마모루의 수아가 솔로몬을 찾아와 나오미의 사진을 주는데요. 바로 나오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장면이죠. 솔로몬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이 마모루 수아에게 정체를 묻자 솔로몬과 자신의 공통점을 말해주며 요시이상을 조심하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요시이 마모루는 한수의 핏줄인 것도 말이죠. 아주 지겹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 와중에 모자수는 40억 대출에 대한 자연손해금 독착장을 받게 됩니다. 모자수 왜 늙은 선자에게까지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한편 다시 노아의 입시 결과 날. 노아는 합격을 하고 온 가족이 기뻐하는데요. 학교에서 배우게 될 전공 과목에 대해 상의를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선자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고한수 씨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하지만 여기서 노아는 절대 도움을 받기 싫다고 말합니다. 큰엄마는 나중에 다 갚을 거라 말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노아. 사실 선자의 가족은 이미 한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 노아의 친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도움을 받는 것도 맞죠. 하지만 요셉과 이삭을 생각한다면 답답하더라고 노아의 말대로 직접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미래로 와 솔로몬의 시점. 나오는 야근을 한다고 했지만 이내 다른 남자와 그의 가족들까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의심은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젊은 선자로 돌아와 노아의 대학을 위해 식당을 차리고 싶던 선자는 식당을 포기하기로 다짐합니다. 한편 경희는 창호의 옷을 세탁하고 그런 경희의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 창호의 주먹질에서 상한 손을 보며 경희는 좀 쉬라고 말하는데요. 두 사람의 애절한 표정만 봐도 요셉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두 사람의 마음을 요셉은 이미 눈치챈 것 같습니다. 한편 한수는 장인어른을 만나게 되고 선자 그리고 노아의 일을 이미 다 알고 한수에게 말하죠. 모를 수가 없죠.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시각 갑자기 와세다를 안 가겠다는 노아. 아무래도 돈 걱정을 했던 것 같죠? 선자의 꿈인 가게를 포기하며 자신을 뒷받침해준다는 사실에 와세다를 포기하려는 노아.
노아 역시도 가족, 돈, 그리고 자신의 꿈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한수는 선자에게 분노를 하게 되죠. 어떻게든 와세다를 가게 만들라는 한수. 한수의 학구열은 어쩌면 지금의 대치동 뺨칠 정도인 것 같네요. 결국 노아를 설득하기 위해 선자는 노아를 데리고 노아의 썸녀가 있는 두부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며 노아를 설득하는데 젊은 선자는 참 어질고 현명한 여자 같아 보입니다.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 줄 줄 알고 자신이 희생할 줄 알며 엄마로서 정말 멋진 엄마이죠. 과연 저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결국 노아는 와세다 대학에 가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가족잔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한수는 이제 모든 게 너를 위해 시작될 거라는 말을 해주며 시계를 선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수는 고민이 생겼는데요. 이미 장인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암시장에서 손을 떼겠다 했죠. 그렇다면 한수는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거기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한 장인. 이렇게 집에서 팽당하게 되는 걸까요? 노아가 떠나기 전 가족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중 요셉이 내려와 노아가 떠나는 밤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며 경희에게 화를 내게 되는데 모자수와 노아는 요셉을 진정시키기 위해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뒤 집에서만 생활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요셉. 가족의 부축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창호는 한수에게 북쪽이 위험하다며 전쟁에 참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알게 된 요셉은 그를 막게 되죠. 자신이 빠져줄 테니 경희와 함께하라는데요. 그 말에 창호는 경희를 찾아가 고백하지만 오히려 경희는 그를 거부하죠. 참 이 세 사람의 관계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 한수는 자신의 고민을 선자에게 고백하고 선자는 골문 부부는 잘라내라는 조언을 해주게 되죠. 그 골문 부부는 선자인 걸까요? 아니면 장인과 본처 가족인 걸까요? 다시 솔로몬 시점으로 돌아와 솔로몬은 나오미의 바람에 분노해 그녀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솔로몬과 통화를 한 톰은 나오미를 불러 기밀 정보 유출 문제로 경고를 주게 되고 나오미는 억울하다며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선자는 자신의 식당을 팔아 모은 돈을 카토에게 주게 되고 선자에게 카토는 함께 미국으로 떠나자는 제안을 받게 되는데 카토는 과거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는데 그의 부대는 미군 포로 139명을 학살한 죄로 군재판에 회부되었던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가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희생자들에게 참회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선자의 돈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은 선자에게 카토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선자는 외로움에 친구 하나쯤은 가져도 되지 않냐며 손자의 걱정을 일축시켜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과거 어질고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선자가 왜 한 톨의 의심도 하지 않는지 궁금했는데요. 억척 같은 삶을 살았지만 노인이 된 선자는 겉으로는 순박하고 세상 물정에 약해 보여 젊은 선자와 너무 대비되어 보여 갸우뚱했습니다. 한편 와세다를 간 노아는 학생운동에 앞장서는 한 여학생을 보고 반하게 되는 눈치인데요. 아니 그럼 두부집 첫사랑은 어쩌고. 사실 소설에서의 노아는 자신이 한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드라마 파친코에서의 노아 역시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충격에 빠지고 괴로워할 성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노아의 죽음에 이 여학생이 연관이 있던 걸까요? 행여 한수의 딸이면 어쩌지 싶습니다. 한수의 딸은 둘로 알고 있는데 막내딸인 여학생이 노아에게 진짜 모습을 알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 노아에게 접근을 한다면 소설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죽음을 선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선자의 인생 참 굴곡이 많은데요. 나이를 먹은 선자는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걸까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지 않길 바라며 드라마 파친코 시즌 2, 6회 7회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